아유,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저희가 고품격 방송을 지향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정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서 이거 수준이 정말 장난이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 그거를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가 정치 체제의 핵심적인 질문인데, 그거를 전쟁으로 여태까지 풀어왔어요, 인류가.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뭐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국내 정치가 불안정한 것을 보면은 국제 정치에서 우리를 도태되게 만들었다. 반면에 중세 이후 세계사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서 발전하는 동안 아시아는 유교 시스템으로 정치는 안정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서양에 뒤처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치학적으로 최적한 상황이냐? 이러한 불안정감과 강한 중앙 집권 체제가 주는 안정감이 장단점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정말로 정치에서 이제 정치학자로서 정치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정치가 굉장히 어지러워 보이고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막 이게 말이 되는 일들이냐라고 보는데, 이게 그냥 객관적인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역동적인 민주주의가 세상에 없어요. 응? 그 확 정권 바뀌고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껏 욕하고, 정부에 대해서 아무 겁 없이 별의별 소리 다 하고 경론을 벌이고, 뭐 이번 선거에서는 이쪽으로 확 갔다가 저번 선거에서 확 가고, 누가 도대체 주류 맨날 뭐 기득권 하는데 도대체 누가 기득권인지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이 사회. 이게 사실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게 그지없지만 정치학적인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역동적인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고착되지 않고, 어느 한 당도 아니고 한 지역도 아니고 한 종교도 아니고, 아무도 이제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런 하나의 코얼리션 만들어서 안 가요. 일본 정치, 미국 정치 몇십 년 동안 코얼리션들 만들어서 가잖아요. 뉴딜 코얼리션, 무슨 일본은 뭐 자민당 코얼리션 이런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없이 됐는데, 자, 그게 없이 됐을 때 그러면 경제 성장의 성적을 보자. 우리가 그럼 남보다 성장을 못 했느냐? 정치는 이 엉망인데? 아니, 그럼 남보다 잘했거든. 그러면은 거기에 인과관계가 혹시 있다면, 아니 그럼 정치적 역동성이라는 이 혼란과 이 격렬하게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맨날 이러는 게, 이게 원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원래 모습이 아닌가? 응? 이게 어떠한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틀만 벗어나지 않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마키아벨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마키아벨리가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우리가 정치학에 있어서 근대 정치학의 태두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 분석을 하는 게 세 나라를 분석을 해요. 로마하고 베네치아하고 스파르타를. 그래서 스파르타는 왕정이고 베네치아는 과두정이고 로마는 민주정인데, 근데 왜 로마가 민주정인데 이렇게 강하냐, 과두정이나 왕정보다도 안정적인, 바로 이 질문하신 건데, 그러면은 스파르타에서는 왕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왕에 꿈쩍없이 충성을 하는 거고, 베네치아에서는 그래서 안정이 돼 있고, 근데 그 대신에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대신에 스파르타는 이민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이민을 안 받아 닫은 나라야. 강한 왕이 있고, 그러니까는 더 이상 팽창이 안 돼요. 나라가 자꾸 약해만 져. 북한 같은 거겠죠, 말하자면 요즘. 베네치아는 뭐냐면 과두정이라서, 과두라는 게 그 베네치아의 그 상인 계급이, 상인 계층이 돈을 많이 버니까 나라를 지킬 때도 그 돈을 갖고 용병을 산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는 용병이 많았으니까 특히 베네치아가 자기를 지킬 때 용병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베네치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과두정이 고마운 거예요. 자기네
먹고 살게 해주고 싸우는 것까지 다 해주니까 나라 지키는 것까지 자기네 돈 써가면서 그러니까는 거기서 과두정이 꽉 잡고 있는데 그 이상은 팽창을 못해 거기도. 근데 로마는 뭐냐면은 로마는 로마의 시민군이라는 게 나가서 싸운다라는 거야. 민병대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병대가 나와서 싸우고 돌아와 갖고는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참정권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하원이 그 시민들이 하는 게 하원이야. 상원은 자기네 귀족이 있는데. 근데 상원이 아무것도 못해요. 하원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만 있대 자기네는. 끊임없이 싸움만 있고 더군다나 이 계층이 거기에서 사는 시민들이 자기네가 우리나라를 지켰으니까 내 목소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 버리니까는 상원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인류 역사상 가장 명예훼손죄에 대한 서로 고발 고소 사건이 제일 많았던 때가 로마 공화정이라고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써놔요. 그런데 세계 최강의 제국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질문자의 질문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뭐 옆나라 일본 같은 데로 그 하면 제가 이제 그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해서 이제 썼기 때문에 이제 마침 딱 이 질문에 기억이 나는 게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렇게 그 서양 학자들 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서양의 민주주의가 뭐냐 아까 최현일 선생님도 그 질문하셨는데 하여튼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서양 공부하는 그 수준이 이제 이게 범상치가 않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민주정이라는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어떻게 강할 수가 있는가 이 무기 이런 거 말고 이거를 굉장히 후쿠자와가 들여다보면서 서양 사람들이 그때 당시 19세기의 서양의 뭐 사회 진화론도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그때의 핵심적인 사상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게 항상 혁명을 하든지 전쟁을 했고 이기고 나서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정신이 뭐냐면 싸울 때의 그 기가 막힌 희생정신과 용기와 패기와 이게 승리를 하고 나면부터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모든 나라가. 그 동력을 역동성을 전쟁을 할 때에 나라를 지킬 때에 무슨 혁명을 할 때에 그 열정과 그 역동성을 어떻게 안정된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이제 통치를 해야 될 때 국가 통치 운영을 해야 될 때 그 역동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냐가 이게 아주 최고의 숙제예요 정치학에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게 19세기니까 가능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전쟁이 항상 필요하다는 얘기. 근데 이 얘기가 괜히 하는 얘기가 이게 우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정한론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권에 자세히 써놨지만 기도 다카요시가 정한론 할 때에 사이고가 정한론 할 때 요시다 쇼인이 할 때 꼭 뭐라 그러냐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국론을 어떻게 통일하냐의 문제예요. 270개 번으로 갈라져 있다가 이제 왕정복고를 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완전히 몇백 년 동안 따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게 뭉쳐집니까? 그럼 뭐를 어떻게 뭉쳐 이 사람들? 그러면 이 사무라이들이니까 전쟁을 줘야 된다. 전쟁을 시켜야 된다. 그럼 전쟁 옆에 나가서 도요토미도 그랬던 거예요. 도요토미가 왜 임진왜란을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자기가 전국 200년 동안 전국 시대에서 전쟁하던 사람들을 통일을 이제 최초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통일이 됩니까? 무기들 다 갖고 있고 수십만 명이 지금 세계 최강의 정예 군대가 특히 자기한테 진 군대는 이를 부득부득 깔고 저러고 앉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뉴 모델 아미 올리브 크롬웰이 왜 지금 이 난리가 나는 에일에 북부 에일에가 북아일랜드가 지금 개신교로 만들어가고 그게 올리브 크롬웰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킬 때 신군대란 뉴 모델 아미라는 걸 만들어서 정권을 잡고 나서 이 펄펄 끓는 이걸 어디로 빼돌려? 그러니까 옆에 카톨릭 평정하러 보내요. 빼버리는 거야 옆으로 그 기운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고 사실은 전쟁을 그런 용도로 이제 쓰였던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미국이 왜 강한가? 미국이 무슨 나라예요? 전쟁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한 세대도 전쟁을 안 한 나라가 안 한 세대가 없어. 호주하고 미국만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 그러니까 워싱턴에 가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전쟁에 대한 기념관은 다 있어. 맞아요. 그리고 모든 대학이나 어딜 가면 그 전쟁에 가서 죽은 졸업생들의 명단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패권이다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지금 이 질문 주신 어떠한 나라가 정치적인 역동성과 이 자기네 대내의 결속력 그게 침체가 되지 않고 안정이 되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침체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개인에서부터 회사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모든 게 다 그래요. 나라는 특히 더 설립됐을 때의 그 정신, 독립혁명해갖고 했을 때 그 정신이 그게 몇 대나 가겠어요. 종교단체도 그렇고 그거를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가 정치체제의 핵심적인 질문인데 그거를 전쟁으로 여태까지 풀어왔어요, 인류가. 예.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뭐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질문. 전쟁은 할 수 없다. 그럼 전쟁을 못하면 어떻게 해서 이 역동성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고 뭐 딱 답은 없겠지만 문제의식 자체는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네.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 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의 이념 논쟁이 됐던 이 정치 논쟁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은 대신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사회가 끊임없이 변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그 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하면서 끊임없이 일면 정화도 돼가고 일면 발전도 있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면서 역동성을 유지해가는 부분은 저는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 초두에 답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조금 덜 혼란스럽게 방향에서 이렇게 잡아가느냐 이게 거의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네. 아 정말 저희 10회로 진행된 우리 함재봉 원장님의 한국 사람 만들기에 마지막 질문으로서 너무 적합했던 네. 것 같아요. 원장님 정말 저도 원장님 모시게 돼서 참 좋았었어요. 10주 전에. 그래서 원장님하고 다시 이런 대화를 몇 년 만에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10주면 2달 반인데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헤어지기가 너무 싫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역대급으로 길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간 10주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마무리 인사 진짜 곧 또 뵙고요. 제가 더 좋은 책으로 그리고 더 좋은 강의로 꼭 이 성원에 이 경사연원의 성원에 시청자분들의 성원에 보답을 꼭 하고 그래서 또 새 책을 갖고 또 불러주시면 또 새 책을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네. 이 코로나 사태 잘 극복하시고 더 건강한 상태에서 또 곧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오늘 질문 주신 분요. 제가 한 6, 7분 읽어드린 것 같은데 저희한테 주소하고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함 원장님 책이 새로 나온다는데 그걸 구매해서 원장님의 직접적인 사인을 받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질문한 쪽으로 주소를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 경제사회 TV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3권 나온 거를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3권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요? 질문하신 분들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상황을 갖다가 말씀해 주셔서 3권을 구매를 안 하셨다면 3권을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만약에